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논문 표절 의혹과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을 적은 사람.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다. 안녕하세요. 뉴스헌터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대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입니다. 윤 정부 이전에는 일본에서 갑질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응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부 국민들의 선택의 오류로 말도 안 되는 비리 의혹이 넘치고 넘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보가 휘두르는 권력으로 언론, 개인 할 거 없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라 그런지 개인들도 강자가 약자에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심하게는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린다는 등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네이버 라인 문제는 윤 정부의 친일적인 성향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국내 기업이 일본 및 동남아에서 수년간 투자하고 힘들게 완성시킨 사업을 허무하게 일본에 넘어가도록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투성이의 인물이지만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불법 의혹의 1인자 김건희 씨입니다. 물론 엄마 최은순 씨도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본심을 숨기고 모든 악행을 만행하는 부부, 그리고 그들의 가족. 강한 자 앞에서는 발톱을 숨기고 거짓으로 숨어 있다가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 인물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뇌물수수 관련 최재형 목사님의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저에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함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도 1,000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 정문을 통해서 그 선물이 들어간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석대 설립자 장종원 박사는 학교 공금 횡령 때문에 총장 직위해자가 됐고 또 재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보낸 선물을, 뇌물성 선물을 대통령이 직접 받고 관저로 보냈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받고 영부인이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 부인의 그 자격으로 커머너 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의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 취재해 주셔야 되고,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그 진급하는 그 무렵에도 23개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 혹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뇌물, 후원의 명목으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부인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고, 저 말고 같은 날 복도의 다른 대기자들의 손에도 명품 가방이 쥐어졌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로 가기까지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질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해내는 일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을 보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언론을 측면 지원하고 언론과 야합하고 언론과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아쉽고 분노스러워서 이 국정을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질책한 거 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가방을 전달하며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라고 했습니다. 이 비용은 서울의 소리 측이 댔습니다. 몰래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가 준비했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오간 문자 메시지와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중 엄마 최은순 씨가 유독 집안에 검사 사위를 두려고 무척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전 양재택 검사입니다. 양 검사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씨와 동거를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전 양 검사의 어머니 인터뷰를 보면 최은순 씨의 검사 사랑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은순 씨는 부동산 관련 수많은 비리 의혹과 최근에는 300억이 넘는 잔고 증명 조작 사건으로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요. 일반인이면 최소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을 1년이라는 솜방망이형을 받고 이것조차 길다고 최근 가석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딸 김건희와 함께 부동산 그리고 주가 조작 등 아무런 두려움 없이 범죄를 진행한 듯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엄청나게 큰 중죄로 다루어지는 금융 범죄입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주가 조작범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크게는 무기징역으로 처리합니다. 폰지 사기 제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사장까지 지낸 월가의 거물인 유대인 메이도프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후속 투자자들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를 벌여 법정에선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150년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021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데니친 판사는 2020년 한 인터뷰에서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것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라는 의도였다며 판결 이후 생각을 바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주가 조작 범죄가 얼마나 일반 서민들의 삶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저질 금융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주가 조작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피해자가 한 번도 검찰 조사를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 남편을 둔 김건희 씨를 빼고는요. 관련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이 야당 의원 180명의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라는 이 법안에 대해 예고했던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김건희 특검 법안이 가결되기 1년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부에 종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을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입니다.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자로 작성한 이 종합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을 어떻게 추산했을까?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여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지인들 계좌의 매매차익 현황과 거래 현황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심리대상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년 8개월이 넘는 기간입니다. 1차 작전 시기 전부와 2차 작전 시기 일부, 심지어 검찰이 1차 작전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2009년 12월 23일, 그 이전에 벌어진 일명 0차 작전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지난달 뉴스타파는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도 기소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을 보도했는데 그 시기가 2009년 7월, 바로 0차 작전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인용해 2년 8개월가량의 심리대상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올린 실현차익과 미실현차익 액수를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우선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실현된 차익, 즉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도해 실제로 손에 쥔 매매 차익은 13억 1,148만 5,783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실제로 올린 수익이 8억 2,487만 3,743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미실현 차익은 심리대상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당시 가격인 주당 6,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계산한 수익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실현 차익이 7,854만 2,307원, 최은순 씨는 7,647만 5,452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친 총 매매 차익은 김건희 여사가 13억 9,002만 8,090원, 최은순 씨가
9억 134만 9,195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총 매매 차익을 합치면 22억 9,137만 7,285원이 됩니다. 주식거래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한 데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 적시한 숫자인 만큼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다가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뉴스타파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추가 거래가 드러나자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주식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 13억 9천여만 원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인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수익금으로 상당한 편익을 누렸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장모 최은순 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뉴스타파는 당시까지의 취재 결과로 재구성해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을 계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이회전시켜 10억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내서 6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의 계산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5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 나오는 수익 13억 9천여만 원은 뉴스타파가 계산한 수익 10억 5천만 원보다 3억 4천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뉴스타파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이 2010년 1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1년 정도인 반면 검찰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년 8개월로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 의견서에는 구체적인 계산의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 기간 동안 정확히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사고 팔아 3억 4천만 원을 더 벌었는지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주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무려 2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 목적과 통정 매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역시 검찰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씨 모녀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을 매매했던 사실도 검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적어놓은 엑셀 파일을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차례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의 주력 수익 모델은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땅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역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양평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고속도로도 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기가 찹니다. 3번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대통령 후보를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곳 계양에 정직한 정치를 심으러 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실상 대선 2라운드를 치릅니다. 뉴스타파는 30년 가까운 정치 경력을 자랑하는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 말은 사실인지 검증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 장관 재직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내놓은 말을 우선 검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변경된 종점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가 넉 달이 됐는데 사실 의혹은 점점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을 봐도 국민들 중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특혜다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61%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만약 부당한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겠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돼도 김건희 일가 땅에 개발 호재는 없다. 김건희 일가 땅은 조상묘가 있는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이 없다. 김건희 일가 땅은 수변 구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장관의 주장은 이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 작년 7월 23일. 총 55개 문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거나 숨긴 자료들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 2022년 5월 이 사업에 참여한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서. 2022년 4월 용역사가 제출했던 과업수행계획서 원본 등입니다. 특히 과업수행계획서의 경우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추진한 과정이 담긴 원본 문서는 비공개하고 대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한 수정본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작년 저희가 4월 달에는 한 가지 버전을 제출했고요. 근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수정 삭제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누가 해요? 당신들이 지금 제가 제기한 대로 그 4페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사후에 삭제한 경우는 지금 드러난 거죠? 삭제 인정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안대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어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큰 호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C는 인터체인지예요. 톨게이트. 쉽게 말하면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개발 호재겠죠. 자, JC라는 거는 정크션인데요. 고속도로끼리 연결점이고 이거는 진출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JC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진출입은 못하고 교각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사실로 아닌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있는 지역의 지도입니다. 원래 종점으로 검토됐던 양서면으로부터 한참 내려오면 국토부가 변경한 양평군 강상면 종점안이 나옵니다. 이 종점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종점에서 다시 약 1km 정도를 내려오면 남양평 IC와 만나고 여기서 도로를 갈아타고 양평읍내로 들어가면 차례로 고흥리, 백안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또 다른 땅과 만나게 됩니다. 현재 양평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까지 연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종점이 바뀌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은 대부분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한 땅들이 되는 겁니다. 상당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비도시적 토지의 가치 상승은요. 네네. 첫 번째가 개발 인허가가 가능한지이고, 네.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네. 지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 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JCT가 설치되니까 개발 호재는 전혀 없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네네. 이런 다각적인 측면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죠. 논란이 시작된 뒤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설마 조상묘가 있는 선산을 개발하겠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특히 선산이 있는 땅 관련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총 17개 필지가 확인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 땅들을 손에 넣을 당시만 해도 이 땅들은 모두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거나 답, 즉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 땅들을 매입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에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17개 필지를 대지 4개, 창고 5개, 도로 2개 등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해 7월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원희룡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있는 곳은 대부분 수변구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원 장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원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란 사실은 쉽게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 땅 주변과 같은 수변구역에서 이미 단독주택 사업 등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수변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도 가능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인지를 두고 시작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바뀐 점, 원희룡 전 장관 등 이 문제에 관여한 사람들의 말이 속속 거짓말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허가권을 갖고 있던 양평 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특혜를 줬다는 식의 발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태라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아, 당신만 보면 미안해. 그게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의혹은 더해갑니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던 김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양평에서 다시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학력, 경력, 수상 경력 등 관련해서 공문 서류 및 회사 문서 그리고 논문 뭐 할 것 없이 서류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위조해 자신의 인생 스펙을 높이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위조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엄마 최은순 씨도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고 증명과 같은 문서를 위조하고 또 그 문서된 위조를 검찰에까지 제출하는 과감함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두 모녀가 이런 일을 행하는 뒷배경에는 검사 사위, 지금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일까요? 돈을 버는 행위에서 물불을 안 가리고 겁없이 직진하는 스타일인 듯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던 말던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의 가족들의 행보에 열받아 뚜껑 열리고 심한 스트레스에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심으로 승리한 22대 국회에서는 넘치고 넘치는 국정농단 사건들을 특검으로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검찰을 보면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인 듯합니다. 오랜 기간 썩어있던 검찰에서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검찰 조직만 썩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까지 썩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썩었다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검찰들이 있을 거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런 착한 검찰들은 왜 양심 선언을 안 하고 썩은 검찰 조직의 부조리를 보고만 있는 걸까요? 윤석열이가 무서운 걸까요? 그것 또한 비겁하고 한편으로는 공범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그날이 올 때까지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